자, 개념 6번 최단 경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단 경로는 얘들아 개념 아니고 유형이죠, 유형. 자, 유형인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고 해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완전 보너스 같은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알려줄 텐데 쌤이 지금 여기다가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놨잖아, 그지? 여러 개 그려놨는데 최단 경로에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쭉 다 정리를 해줄 거야.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최단 경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 자, 일단은 해볼게요. 원리부터 먼저 해보고 테크닉을 알려줄게. 자, 여기 A라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 출발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가면 최단 경로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이런 경우거든. 그러면 사실 이제 최단 경로는 뭐 최단 경로라는 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의 경로와 위쪽의 경로로만 가야 최단 경로죠. 아래쪽이 들어가거나 왼쪽이 섞이면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 돌아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단 경로라는 건 지금 이 경로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오른쪽과 어느 쪽? 자, 위쪽. 오른쪽과 위쪽으로만 이동을 하는 걸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로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못 가도 어쨌든 오른쪽으로 몇 번은 가게 돼 있어? 3번은 가게 돼 있고, 어쨌든 위쪽으로는 몇 번을 가게 돼 있니? 3번을 가게 돼 있다고, 3번을. 그러니까 결국에 뭐였냐면 오른쪽 3번과 위쪽 3번이 배열되는 방법을 구하면 그게 바로 최단 경로의 수인 거야. 자, 이를테면 555 위 그러면은 이런 경로가 되는 거죠. 이런 경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위 이렇게 하면 되죠. 5위 이것도 하나의 배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위 5 이런 것도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방법이라는 건 뭐야? 오른쪽 몇 개? 3개. 그리고 위쪽 몇 개? 3개가 배열되는 방법의 수와 같다. 그래서 사실 경로의 수를 뭐라고 구하면 된다? 우리 요 앞에서 똑같은 것이 있을 때 배열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원래 6팩토리얼 가지인데 오른쪽 3개와 위쪽 3개는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를 3팩토리얼로 나눠주겠다. 이런 원리인 거죠. 어렵진 않지, 그지?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낸다는 거야.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여기 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로. 여기서 해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를 다시 돌아오는 거지. 물론 요 지점을 지나서 돌아올 수도 있겠고 요 지점을 지나서 돌아올 수도 있겠고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로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요 첫 번째 쌤이 이름을 붙이기를 여기는 되돌아오기. 자, 되돌아오기 유형이라고 쌤이 이름을 좀 붙여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는 가는데 중간에 막 호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어.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못 지나가잖아. 돌아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땐 경로를 어떻게 세는 거면 또 이런 것도 있어. 공사 중이야. 길이 공사 중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못 가. 여기서부터 여기로는 경로가 폐쇄됐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는 케이스. 자, 장애물이 존재할 때는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는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떤 지점, 여기 P라는 지점이라고 할게. 이 중간에 이 지점을 꼭 지나라는 조건이 있어. 여기를 꼭 지나서 가라. 아니면 여기만 지나지 말고 여기도 꼭 지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P에 가서는 뭘 좀 하고 Q지점에 가서 뭘 갖다 주고 그리고 B까지 가라. 우리 집에서 이모네 집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디에 들려서 뭘 좀 사고 어디에 들려서 뭘 꼭 사가지고 B까지 가라. 이렇게 중간에 거쳐가는
거쳐가는 경로에 대한 또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유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유형도 있어. A에서 B까지 내가 차를 타고 간다.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P라는 지점이 또 있는데 이 P라는 지점에서는 여기다 단서가 달리는 거야. P 지점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다. 좌회전이 안 되고 직진만 가능하다.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과연 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거는 제한적 경로. 제한적 이동 방향이 섞여 있는 경로. 자,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문제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열되는 방법만 가지고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져.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요령을 좀 배울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이 요거 지울게. 원리는 설명을 한 거니까 자, 요걸 지우고 자, 요걸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이 모든 경로 있지. 모든 경로의 이 교차점에다가 숫자를 쓸 거예요. 뭐 할 거라고? 숫자를 쓸 거야. 숫자 쓰기. 자, 좀 단순하고 노가다스러운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해볼게.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교차점까지 오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지? 그렇지. 한 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건 한 가지야. 최단 경로 보는 거야. 여기는 한 가지지. 왜냐면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이렇게 갔다 오는 건 내려가기 때문에 최단 경로가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야? 요것도 한 가지야.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 동의해? 그렇죠. 동의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야. 여기 오는 건 몇 가지야? 여기 오는 거는 여기서 한 가지가 가고 여기서 한 가지가 온다고 생각. 이게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얘들아, 차가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 교차점에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 한 대,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 한 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오는 차량은 몇 대? 이 교차점에. 그렇죠. 두 대가 되는 거야. 두 대. 여기는 한 대, 두 대, 세 대. 여기는 네 대. 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2하고 1이 오니까 3. 3하고 1이 오니까 4. 되겠어요? 3하고 3 오니까 얼마? 6. 6하고 4 오니까 10. 6, 4, 여기도 10. 10 하니까 여기 얼마? 20. 그래서 A에서 B까지 오는 최단 경로의 수는 20까지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요게 요령이야. 무슨 요령이라고? 숫자 쓰기 요령이라고. 요 숫자 쓰기로 하면 되돌아오든 장애물이 있든 거쳐가는 경로가 있든 제한적 이동 방향이 있든 전혀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 자,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예, 요거부터 갈게요. 되돌아오기는 저기까지 갔다가 올 거야. 자, 장애물 먼저 간다. 장애물. 자, 여기서부터 교차점 갑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괜찮죠? 자, 갈게. 여기 몇 가지야? 그렇지. 여기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 네 가지. 요거 합쳐져서 다섯 가지. 자, 올라갑니다. 여기는 호수니까 없어. 여기 생각해보자. 여기. 자,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오거나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선 한 대가 오는데 여기 두 대 일로 못 가죠. 일로 가게 되면 호수에 다 빠져. 그지? 헤엄쳐서 가는 거 없어. 헤엄쳐서 가는 거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돼. 그러니까 한 대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 오케이. 여기서밖에 못 오는 거야. 여기 못 올라가. 여기는 둘. 여기 3 그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차가 못 와. 여기도 또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3만 올라가야 돼. 3. 여기는 4. 요거 더하면은 6. 요런 얘기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4니까 여기 얼마? 7 되는 겁니다. 7.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잘 봐야지. 그 다음에 요 교차점이 여기에서 4대가 오고 여기서 7대가 가서 만나줘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가 폐쇄됐어. 도로가 폐쇄돼서 여기에 4가 와 못 온다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7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4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7입니다. 괜찮죠? 요거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6하고 7을 더해서 얼마? 13이 되는 거죠. 13.
잘 따라오고 있지? 그다음에 여기는 7하고 5를 더해서 12. 여기는 7하고 12를 더해서 19. 그 다음에 마지막 둘을 더해서 어떻게 된다? 32. 그래서 호수와 폐쇄된 경로를 피해서 A부터 B까지 오는 최단 경로의 수는 32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였다. 괜찮습니까?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쳐가는 경로 봅시다. 자, 얘는 따로따로 해주면 돼. 따로따로. 왜? 엄마가 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부름을 시켰는데 P 지점을 꼭 지나가라 그랬고 Q 지점을 꼭 지나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경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A부터 P까지 먼저 가는 거야. A부터 P까지면은 A부터 P까지 최단 경로는 요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 그죠? 요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 그러면 가자. 요거 가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오케이. A에서 P까지 오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P에서 Q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P에서 Q까지 다시 가면 요 안에서만 또 움직이겠지. 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또 최단 경로가 아닐 테니까 요 안에서만 또 움직여줘야 되거든. 자, 그럼 P에서 Q에서 가는 방법 한번 보자. 또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합쳐져서 두 가지, 합쳐져서 몇 가지? 자, 세 가지가 된다. 오, P에서 Q까지 가는 것도 세 가지. 괜찮죠?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자. Q에서 B까지 가면 또 요 경로만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 가지, 여기서 여기 한 가지, 더해지면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Q에서 B까지는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로는 어떻게 된다? 18가지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거쳐가는 경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제한적 이동 방향이 있는 경로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가자고요. 꼭 P 지점을 오라고 한 건 아니었어. P 지점에서 뭐가 안 될 뿐이야? 좌회전이 안 될 뿐이야. 맞죠? 갈게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있다. 가자. 한 가지, 한 가지니까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자, 여기 셋. 자, 이제 잘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P 지점까지 오는 데는, 자, 다 보세요. P 지점까지 오는 데는 여기서 올라간 몇 대가 있어? 여기서 올라간 세 대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넘어온 세 대가 있어. 그래서 일단 P 지점에서는 몇 대야? 6대가 있는 거야. 오케이? 6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중요해. 잘 보세요. 요거 더해서 4죠. 자, 요 지점 보세요. 요 지점.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요 두 지점을 잘 보자고. 요 지점에 보면 분명 요 지점에선 여기에서 4대가 오고 여기에서 6대가 가서 원래는 뭐여야 하지만 원래는 10이어야 하지만 10이 될 수가 없지. 왜 10이 될 수가 없어? 여기는 6대 중에서 3대는 이 밑에서 올라온 애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돼. 맞아? 근데 이쪽에서 온 3대는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만 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시 이쪽에서 올라간 세대는 그냥 올라가서 합쳐질 수가 있어. 근데 이쪽에서 온 세대는 만약에 이 지점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와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절로 가야 되거든. 근데 P 지점에서는 좌회전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때? 여기서는 6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3대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10이 아니고 7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한적 이동 방향이 있을 때 잘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럼 요 녀석 한번 보면서. 자, 얘도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도 원래는 이쪽에 6대가 있었고 이쪽에 4대가 있었으니까 합쳐져서 몇 대가 돼야 돼? 원래는 10대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10대가 돼야 되는데 10대가 되지 않는다. 자, 보자. 요 밑에서 올라가는 4대는 그래, 좋아. 4대가 그냥 올라간다 치자고요. 4대가 올라간다 치자고. 자, 근데 이쪽에서 보세요. 이쪽에서 6대는 어때? 이쪽에 6대는 이쪽에서 온 세대는 계속 직진을 해서 올 수가 있어. 근데 이쪽에서 올라간 세대는 일로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회전을 해야 돼. 근데 우회전에 대한 얘기는 없네. 직진만 된다 그랬어. 근데 알겠죠? 좌회전 안 되고. 그럼 단서를 하나 더 달죠.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은 어떻게 할까? 우회전은 된다고 합시다. 반대로 우회전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우회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세대가 이쪽으로 오려면 우회전을 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지. 이쪽에서 세대가 온 것도 가능한 거야. 오, 그러면 얘는 그냥 몇 대가 될 수 있다? 10대가 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좌회전만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문제를 바꿨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의 세대는 절로 못 가. 근데 요 지점에서는 여기서 온 세대와 여기서 올라가서 우회전이 된 세대가 모두 합쳐질 수 있어서 6대가 모두 온다. 여기 4대가 있었다. 그래서 10대가 된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가면 돼. 5, 7, 여기 12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4, 5, 5하고 10이니까 15, 7하고 10이니까 17, 이렇게 2개 더하면 29, 이렇게 2개 더하면 얼마니? 32가 되고요. 2개 더해서 마지막 얼마? 61. 그래서 61가지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되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 최단 경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 거쳐가는 경로가 있는 경우, 제한적 이동 방향이 있는 경우까지 모든 유형들을 다 정리를 해봤고, 요거 한번 보자. 요거 되돌아오기. 자,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여기에 P라는 지점이 있다. P라는 지점이 있는데 A가 P라는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밑에 라인에 있는 B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건데 쌤 그냥 이거 아까 우리 어디 있어? 여기 했던 거랑 똑같네요.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P에서 B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일단 답은 구할게. 자, 여기서 일로 가면은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더해서 몇 가지? 6가지. 맞아요. 그러면 6가지로 P까지 왔고, 자, P에서 다시 B까지 갈 때는 다시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요거 더해서 2가지. 이렇게 더해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된다? 18가지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쌤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 있는 P 지점을 지나서 일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갔다가 돌아오는 걸 계산하느니 쌤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 위에 경로를 더 그리겠다 이거야. 어떤 방식으로? 쌤 요건 지울게. 자, 쌤이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경로 그대로 위로 대칭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여기다가 똑같은 모양을 만들면 여기서 여기를 갔다 일로 돌아오나 여기에서 여기를 가서 그냥 일로 가나 어때? 똑같은 거지. 대칭됐으니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요령을 알아두시라고. 이 테크닉을 알아두라고. 어딘가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형태의 문제를 풀 때 되돌아오지 말고 그 간 만큼을 위로 뭐해서 대칭시켜 올려서 이동을 하면 된다는 요 테크닉을 기억해 놓으라고. 알겠죠? 그 어려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아까 몇 가지였고? 6가지였고 여기서 여기로 그냥 한 가지, 쏘리 2가지, 3가지 해서 역시 계산 방법은 6 곱하기 3, 18가지는 똑같이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요 선으로부터 꺾어 올린 것과 같다고요. 자, 그러면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자, 지금 여기 쌤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이 선 위에 있는 요점 얘를 P1, 얘를 P2, 얘를 P3, 얘를 P4라고 하자. 자, A에서 출발해서 최단 경로로 가는 과정에 P1 또는 P2 또는 P3 또는 P4에서 전화를 받고 일로 다시 돌아오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여기를 갔다 일로 돌아오는 방법은 얘가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법과 같고 여기서 일로 오는 건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오는 건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오는 건 여기서 일로 오는 방법과 모두 같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상에 있는 어떤 점에서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약속 장소가 바뀌는 방법은 뭐와 같다고요? 이걸 그대로 꺾어 올려서 여기까지 가는 모든 방법의 수와 어떻다?
같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아이디어를 좀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활용해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최단 경로 하나를 배웠지만 최단 경로에서 나올 수 있는 갖가지 테크닉을 개념적으로 다 기억해 두시고 이 개념들을 모두 합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내겠다라는 게 쌤 작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요 칠판 간단하게 지우고서 1번, 2번 문제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가 있는데 여기 A부터 B까지 한번 이동해봐요. 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에 비하면 문제가 너무 쉽죠, 그죠? 그냥 가면 돼요. 여기 한 가지 가죠. 1하고 1, 2, 자, 여기 3. 자, 여기는 오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3.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오는 거 없죠? 여기 3이죠? 그럼 여기 얼마? 6, 10. 잘 쫓아오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도 3. 안 되지. 여기서 1이 있었으니까, 그죠? 올라가면 1, 오케이. 여기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요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잘 세줘야 돼. 그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야? 여기 10, 그 다음에 더하면 20. 이렇게 되는 거. 와, 여기서는 끝났다, 이제. 여기로 가면 딱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계속 가볼게. 여기 계속 한 가지가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더해져서 둘, 더해져서 얼마?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3. 요거 더하면 9.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4. 이렇게 더하면 얼마? 13.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몇 가지? 33가지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지? 그냥 숫자 쓰는 방법을 알아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뭔가 설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도로망이 있대. 근데 A 지점에서 약속 장소인 B 지점까지 가는 도중에 두 편의점 PQ 중에서 한 곳에만 들려서 음료수를 사려고 한다. 이때 최단 경로로 가든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자, 되돌아오는 문제네요. 그러면 한 곳에만 들리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P에만 들리던지 아니면 Q에만 들리던지.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P에만 들리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Q에 있는 데다가 호수를 만들어 버려.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 버리면은 Q는 못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P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Q를 가는 거는 여기다 호수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P를 지나는 방법을 다 구하고 Q를 지나는 방법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간 PQ를 동시에 다 지나간 거 있지. 그거를 빼줘도 되고.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쌤은 그냥 단순하게 갈게. 단순하게 P만 지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쌤이 P만 지나는 거 하나 딱 해주고 여러분들이 P 안 지나고 Q만 지나는 거 한번 해보자고. 쌤은 이렇게 할래. P만 지나간다면 여기 안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뭐야 이거. 여기다 그냥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 버리지 뭐 이렇게. 그럼 못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됐어. 그러면 자, 장애물 하나 생겼고 그럼 P 지점에는 반드시 지나서 음료수를 사갖고 갈 거니까 A에서 P까지 먼저 갔다가 P에서 B까지 오면 되겠네요. 자, 해봅시다. 자, 숫자 쓰기 또 들어가면 돼. A에서 P까지 갈게. 한 가지. 여기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셋 더해서 여섯.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몇 가지? 일단 10가지가 생겼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 다시 돌아오자고. P부터 돌아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자, 한 가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둘 더해서 셋 더해서 넷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호수에 빠지니까 못 가죠. 얘만 올 수 있네요. 2 그리고 더해서 5 더해서 9. 자, 계속 오죠. 2 더해서 얼마? 7. 요거 두 개 더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위로는 올라갈 필요가 없겠지. 최단 경로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올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의미 없어진 거고. 그럼 얘는 계속 2가 되는 거지. 위에서 못 내려오니까. 그럼 더해서 얼마야? 9가 되는 거죠. 9. 그래서 더 얼마? 25. 오케이. P에서 음료수 사가지고 B까지 오는 게 25가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0개, 여기서 여기까지 25개니까 결국 P만 지나서 오는 경로는 몇 가지 있다? 250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여기다가 호수를 만들고 Q만 지나는 방법을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 이제? 연습 여러분들이 하세요. 최종적인 답은 500까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해보시면 돼.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제 여러분 문제집들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자, 이제 연습해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정리하고 우리 또 다음 개념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